교재 몇 페이지 피시면 되시냐면 120페이지. 자, 유동부채 세 번째 내용입니다. 저희가 앞에 두 번째 내용 강좌를 두 개로 쪼개서 이제 공지해드렸고, 그리고 세 번째 부분 하면서 이제 마무리 지을게요. 우리가 자산 쪽 배울 때 당좌 자산에서 선급 비용이라는 거 저희 배우셨었죠. 그럼 그 선급 비용의 반대편에 선수 수익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유동 부채에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우리 미수 수익이라는 것도 했었거든요. 그럼 그 미수 수익의 반대편에 있는 게 미지급 비용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선수 수익이나 선급 비용 또는 미지급 비용이나 미수 수익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우리가 재무제표 작성하는 부분에 들어가서 봤더니 뭐가 있었다? 발생 기준이 있었다라는 얘기 했었거든요. 그럼 그 발생 기준은 내가 회계 기간이라는 부분이 정해지면 그 정해져 있는 회계 기간에 내용을 놓고 봤을 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 기간 안에 무엇한 거 발생한 부분이 있었다라면 그 부분은 누구로? 수익은 수익으로 계상이 돼서 장부에 올라가야 되고 비용은 비용으로 계상이 돼서 장부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여기 나와져 있는 부분 중에 선급이나 선수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이 부분은 그러면 발생이란 부분의 수익과 비용이 이 기간 안에 발생된 것만 들어가라 라고 했으니까 내가 장부에 올려놓지 않은 부분은 올려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장부에 들어가 있는 부분 중에 단기께 아니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발생된 단기께 아니고 차기 거였었다라면 무엇 하셔라. 차기 거는 차기의 비용이 돼야 되니까 이 부분은 미리 준 거라면 선급이 되고 내가 미리 받은 거였었다라면 선수가 된다는 것도 정리해야 되겠죠. 이게 발생 기준 때문에 들어오는 얘기였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부분 정리해라. 다만 단기에 지출되거나 단기에 받은 부분이 차기까지 연결이 되어 있으면 우린 그 부분을 넘겨주는 행위,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연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자산에서 한번 배우셨고 지금 부채 성격 부분을 배우시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수 수익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선수 수익은 수익의 이연입니다. 그러면 선급 비용은 비용의 이연이겠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사지선다 문제 풀 때 시험 보러 가시면 다음 중 수익의 이연인 계정 과목은 또는 비용의 이연인 계정 과목은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발생주의를 원칙으로 또는 그 부분 때문에 선수 수익은 비용의 이연이라는 부분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리고 단기에 무엇된 거, 받은 거, 여기 수입된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나는 지금 입금된 돈이 있어. 이런 표현이거든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입금된 수익 중에 지금 차기 연도에 속하는 다음 회계 연도에 속하는 수익이 있더라. 그러면 그 부분 무엇해라? 다음 연도로 넘겨줘라. 이렇게 하는 게 선수 수익입니다. 자, 2021년도 10월 1일에 6개월분의 임대료 6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고요. 그리고 임대 기간은 금년도 10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2년도 3월 31일까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딱 6개월인 거 맞죠, 여러분? 그리고 지금 시험에서는 일할 계산 문제 안 낸다고 했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업무는 다 일할로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시험은 일할이 아니라 지금 뭐로 내고 있다? 우리는 월할 계산 문제로 내고 있다. 그럼 1년은 몇 달? 12달. 그 중에 해당되는 월수만큼 정리하시는 부분. 그러면 월할 계산이란 건 시험지에 꼭 붙어 나올 겁니다. 저희도 월할 계산으로 가정을 했고요. 그럼 입금했던 시점에 회계 처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임대료 입금 시점의 회계 처리는 자 6개월 임대료 60만 원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했어요. 그럼 저희는 차변에 현금을 무엇해 주시고요. 자산을 증가시켜 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변에, 대변에는 수익을 발생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대료 60만 원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상태 그대로 두셨다가 이제 우리는 뭘 맞이해 여러분? 결산을 맞이한다 라고 얘기하겠죠. 그럼 결산을 맞이하게 되면 일단 우리 회사의 회계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를 봐야 되겠죠. 우리는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모두 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가정을 세우자고 했고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회계 기간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면 나는 10월 1일부터 다음 연도
우리 2021년도 10월 1일부터 다음 연도인 2022년도 3월 31일까지 6개월에 대한 임대료를 60만 원 수령했다는 거죠. 그러면 회계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이 도래가 되면 합계 잔액 시산표를 열어서 내가 수익으로 계상했던 금액 중에 차기분이 포함된 게 있는지를 무엇하신다? 검토하셔라. 그래서 당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뭐가 맞다? 발생주의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 우리는 당기에 발생된 게 맞다. 그러면 수익으로 두시는 게 맞아요. 근데 차기건 당기에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10월 1일 날 이 날짜에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당기 수익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기분에 해당되는 건 우리 무슨 부분? 미리 받은 돈이 된다. 그럼 우리 미리 받으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선수. 내가 미리 주면 뭐죠? 선급. 근데 우리 뭐를 미리 받았어요? 수익을. 그래서 선수 수익으로 처리해라. 그러면 이 선수 수익은 뭐가 된다? 갚을 빚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다른 거로 생각해 보시면 이런 의미가 돼요. 저희한테 들어온 세입자가 6개월치 임대료를 저한테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6개월을 빌렸던 건 거기서 6개월 동안 사업을 할 일이 있어서. 근데 이 사람이 4개월 정도 사업을 하고요. 부득이하게 나갈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나 지금 이 공간 안 쓰니까 미리 줬던 2개월치 돌려달라. 그러면 돌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계약서에 특약을 걸지 않는다라면 당연히 돌려줘야 되겠죠. 우리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도 제가 1년의 보험료를 가입했어요. 그리고 제가 중간에 7개월 정도를 쓰고, 그러니까 내가 1년짜리 보험에서 7개월은 제가 사용한 기간이 맞아요. 근데 중간에 제가 그 자동차를 팔았다, 타인한테. 그러면 우리 12개월 중에 7개월을 빼고 남겨져 있는 기간에 보험료 무엇할 수 있다? 돌려받아요, 여러분.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갚을 빚이 되는 거죠. 보험사 입장에서는 갚을 빚이겠죠. 제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나간 돈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차기분은 성급비용 잡아놨었겠죠. 그리고 돌려받으면 성급비용 정리되고 입금되는 거거든요. 다만 저희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면 다음 연도에 비용 처리할 것이다. 다음 연도에 수익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가겠지만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갚을 빚이라고 정리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의 내용은 지금 몇 개월치 단기 임대료만 수익 정리해라. 그럼 2021년도 10월 1일부터 2021년도 12월 31일까지에 대한 것만 기간이 지난 거로 보아서 12월 31일 날짜 기점으로 앞쪽에 있는 1월 1일까지 내용을 전체를 보는 거니까 지난 게 맞겠죠. 그래서 기간 경과된 것만 수익인 임대료로 보셔라. 됐을까요? 자, 이렇게 정리되는 부분. 그러면 이렇게 정리되는 부분에 이제 금액을 쓰고 저희 회계 처리해 볼게요. 자, 임대기간 시작일자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021년도 10월 1일부터 2022년도 3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단기의 수익으로 봐라. 그 부분은 지난 것으로 본다. 근데 지났다는 관점은 결산일을 놓고 앞쪽에 있는 건 다 지난 거예요. 이 날짜에 이 업무를 한다고 보는 거니까. 그러면 이 날짜를 기준으로 뒤쪽에 있는 건 아직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겠죠. 그래서 지난 건 단기의 수익이 되고 아직 지나지 않은 미경과분은 차기의 수익이 된다. 이렇게 구분점을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기의 미경과 일수만큼 정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 얘기했던 임대기간 시작과 임대기간 끝나는 요 부분의 내용을 놓고 봤을 때 요 부분을 모두 다 임대료라고 하는 수익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여러분. 그러면 단기분은 임대료가 맞다고요. 근데 차기분은 임대료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무슨 부분? 지나지 않은 차기에 해당되는 수익을 계산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차기 미경과 일수를 계산해라. 2022년도 1월 1일부터 2022년도 3월 31일까지. 그럼 몇 개월? 3개월. 자, 그럼 우리는 받은 전체 임대료 60만 원에 곱하기 6개월 중에 몇 개월치? 미경과 일수 3개월치만큼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얼마이다? 30만 원이 나오죠. 그러면 전체가 임대료였으니까 차기분에 해당되는 걸 우리 부채 계정인 선수 수익으로 정리를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회계 처리하러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급비용 반대로 놓고 생각하시면 금방 끝나지는 얘기이긴 해요. 자, 결산 시점에 앞에서 계산했던 30만 원 회계 처리하자. 그래서 차기 미경과 임대료 30만 원을 우리는 장부에 계상하다. 그래서 차변에 대변에 있었던 임대료 무엇 하시고요? 상계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소멸시킵니다. 임대료 30만 원, 수익의 소멸이 일어나고 그리고 대변에 부채 계정인 선수 수익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언제 정리하냐라고 물어보시면 다음 연도요. 다음 연도에 가면 이건 누가 봐도 수익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뭐가 일어나게 된다? 차기 연도에 가면 재수정 분계가 일어나게 된다. 결산 시점에 하는 게 내가 기존에 썼던 분계 처리에 대해서 무엇하는 거? 수정하는 거다라고 해서 수정 분계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했었잖아요, 여러분. 그 수정했던 분계를 다시 수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자가 붙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차기 연도 초에 결산 시점에 대변에 선수 수익으로 계상했던 부분에 대해서 상기 처리해 주시는 거. 이것도 잊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 대변에 있었던 거 차변으로 무엇 하셔라? 보내서 없애주시고 그리고 대변에는 수익을 계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익의 발생 임대료 30만 원이 들어옵니다. 됐을까요? 시험은 선수 수익을 내기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업무적인 거를 놓고 생각을 좀 해보실 건 뭐냐면 상급 비용과 선수 수익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업무를 한다라고 가정을 세우면 선수 수익은 볼 기회가요. 빈도가 아주 희박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상급 비용은 볼 기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수익 중에 미래 것까지 받는 경우가 많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희 보면 임대료를 제가 집주인이에요. 임대료를 몇 개월치를 한꺼번에 받았어요, 여러분. 6개월치를 한꺼번에 받아서 단기분, 차기분 구분했잖아요. 우리 실질적으로 6개월치 한꺼번에 주는 사람 드물어요, 여러분. 대부분도 월세를 못 내서 보증금을 까먹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실제 이 업무하는 상황의 패턴을 좀 보시면 그래서 임대료에 대한 선수수익 계상은 거의 시험에서나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시험은 이 문제를 자주 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있다라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뭐 이거 말고도 나올 수 있는 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볼 기회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생각을 해보실 건 이 선수수익이 나올 수 있는 업을 좀 생각을 해보신다라면 저희가 보험료 지출을 했었단 말이에요. 앞에서 보험료. 그러면 보험료를 지출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이 보험료를 무엇하는 사람? 이 보험료를 수령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보험료 지출은 대부분이 일반 기업일 겁니다. 일반 기업. 자, 그럼 일반 기업에서는 이 보험료 지출했던 부분에 대해서 결산 시점에 뭘 따져보셔야 된다? 선급 비용이 있었느냐라는 걸 고민해 보셔야 되겠죠. 근데 수령한, 그럼 이 수령은 누가 했을까요? 보험사들이 했었겠죠. 소위 말해서 금융사나 보험사. 그럼 이런 보험사 입장에서는 지금 일반 기업이 선급 비용을 고민했다라고 하면 내가 수령한 보험료. 근데 이들은 이 보험료가 이 회사에 뭐가 된다? 매출이에요. 우리하고는 관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왜 유가증권 얘기할 때 일반 기업에서는 유가증권이 투자 자산이지만 금융권에서는 그게 상품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고 자산이 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보험사 입장에서는 받은 이 보험료가 매출이거든요. 그럼 이 매출이 무슨 부분이다? 아, 차기분이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거죠. 그러면 이 보험사에서는 무슨 고민을 한다? 선수수익 고민해야 되겠죠. 법인세를 미리 낼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소득세를 미리 낼 이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어디서 일하나에 따라서 이 개정 과목을 보는 부분도 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기업은 선수수익 볼 기회가 매우 희박. 오히려 성급 비용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성급 비용이 그래서 더 많이 내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다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기는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됐을까요? 그리고 회사가 무형자산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무형자산을 빌려주면 빌려준 부분에 대가를 받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받은 대가에 뭐가 있으면 우리 지금 제가 무형자산 문제 풀 때 여러분 뭐 말씀 잠깐 드렸었어요. 저작권에 대한 부분은 내가 몇 년 동안 쓸 수 있는 기간 약정을 하고 그 기간에 해당되는 돈을 줬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회사는 상급 비용이에요. 근데 그게 만약에 반대로 회사 입장이었다. 내가 그걸 받는 입장이었다. 근데 내가 한꺼번에 5년치를 받았다? 그러면 회사가 5년치에 대한 세금을 나눠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수 수익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그런 수수료 받는 회사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죠. 리베이트 받는 것도 고민해 보셔야 돼요. 리베이트가 금년도 수익이 아니라 차기의 수익을 미리 일부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확인을 해보실 것. 그래서 그런 특수한 경우 아니면 일반 기업은 볼 기회가 좀 없는 개정 과목입니다. 자, 시험이 두 가지 방식으로 냅니다.
자, 두 가지 방식으로 낸다는 건 무슨 얘기시냐면 우리 왜 선급 비용 수업할 때 여러분 내가 회계 처리를 지출하는 시점에 뭐로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결산할 때 어떤 계정 과목을 정리할 거냐라는 걸 결정하셔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선수수익도 똑같은 얘기겠죠. 그래서 선급 비용에서는 내가 지출하는 시점에 비용 처리했다. 그러면 전체가 비용이니까 우리는 미리 준 돈을 찾아라. 근데 내가 돈을 지출한 시점에 자산 처리했다? 그럼 전체를 미리 준 선급 비용 처리했으니까 우리 지난 거를 찾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선수수익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내가 돈을 받았을 때 부채로 처리했는지 수익으로 처리했는지에 따라서 우리 결산 시점에 지난 걸 찾는 건지 지나지 않은 걸 찾는 건지에 대한 거 고민하셔야 됩니다. 시험은 두 가지 모두 다 출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10월 1일 6개월분 임대료 2021년도 10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차기 자 60만 원 수령했다라는 전제는 동일하게 갈 거고요. 자, 단기 임대 기간은 지났다고 보셔라. 2021년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데 차기의 임대 기간은 아직 안 지난 거로 보는 거죠. 그거는 2022년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딱 절반이 되는 걸 드리긴 했어요. 그래서 우리 6개월 중에 3개월, 3개월이니까 우리 30만 원은 수익인 거고 30만 원인 건 부채라는 거죠. 결과는 좀 그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재무제표에 보여질 때. 그래서 손익계산서의 수익계상은 30, 그리고 재무상태표의 선수수익으로 부채 30. 그래서 내가 받은 60만 원이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란 얘기예요. 왜냐면 여러분 이게 회계처리를 놓고 봤을 때 여러분 차변은 변화가 없는 얘기잖아요. 차변은 제가 현금 받았어요. 얼마요? 60만 원. 근데 이 60만 원 받은 게 대변을 놓고 봤더니 단기 거는 수익이고 차기 거는 부채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익으로 들어가는 건 손익계산서에 가야 된다는 얘기고 부채로 들어가는 건 재무상태표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결론을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입금 시점에 나는 무슨 처리했다? 전부 다 수익 처리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10월 1일부터 언제 것까지 3월 31일 것까지 전부 다 수익. 이렇게 처리한 거죠. 그럼 12월 31일자를 잘라서 앞쪽은 수익, 뒤쪽은 부채. 요거 정리하라는 거니까. 그래서 차변에 현금 60만 원, 대변에 수익으로 처리한 60만 원이 있다. 그럼 결산 시점인 12월 31일자에는 누구를 찾아라? 차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찾아달라. 그래서 차기 부분을 부채로 정리해야 되니까요. 전체가 수익 잡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받은 거 6개월 중에 몇 개월? 3개월치를 계산해서 부채로 처리한다. 그 금액이 30만 원이라고 벌써 계산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대변에 과대 계상되어 있는 임대료를 무엇하셔라? 소멸시켜라. 그리고 우리 무엇해 주시면 되신다. 우리 대변에는 선수수익이라고 처리하시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차변에 현금 60만 원 받았고요. 대변에 IS 계정 임대료 30이 남을 거고요. 그리고 선수수익 30이 계상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입금 시점에 나는 무슨 처리했다? 아이, 부채 처리했다. 그러면 선수수익 처리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대변에 선수수익 60만 원 처리를 해놓고 그러면 결산 시점인 12월 31일에는 뭘 찾아라? 지난 걸 찾아라. 내가 전체를 부채로 잡아놨으니 차기 것만 부채여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몇 개월 중에 6개월치 받은 것 중에 몇 개월치? 3개월치는 지난 것이었다. 그럼 그 부분은 손익계산서에 수익으로 들어가게끔 해주시라. 그럼 지금 현재 재무상태표에 부채가 너무 많이 잡혀 있는 거죠. 그럼 과대 계상되어 있는 부채 선수수익을 차변으로 보내서 무엇하셔라? 상계해 주셔라. 감소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대변엔 수익을 발생시켜 주시면 되는 거죠. 됐어요, 여러분? 그럼 이것도 결과론적으로 따져보면 지금 차변에 있었던 건 결과가 똑같아지잖아요. 아니, 차변이 아니라 왼쪽에 있었던 거랑. 그러면 차변에 현금 60, 대변의 선수수익은 60에서 30을 뺐으니까 30 남고, 그리고 임대료 30. 그럼 결과는 동일한 거죠. 됐을까요? 그래서 어떤 처리를 해놨는지에 따라서 결산 때 누구를 찾느냐만 달라지는 거지 우리가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건 결과가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T계정을 놓고 봤을 때도 똑같다는 얘기죠. 자, 입금 시점에 수익을 처리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임대료. 그러면 임대료 계정에 얼마가 60만 원이 떡 버티고 있을 거예요. 10월 1일자에. 그리고 12월 31일자에 미경과된 거 임대료를 저는 없앨 거거든요. 그리고 선수수익을 무엇할 것이다? 부채로 저는 계상해 줄 거거든요. 그래서 부채로 계상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었던 임대료 부분이 선수수익으로 30만 원이 대체가 되는 거죠. 그럼 임대료 무엇 하시고? 소멸. 그쵸?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임대료라고 하는 손익계산서 총계정원장을 열어보시면 손익계산서 계정 총계정원장을 열면 60만 원이 있었다가 30만 원이 빠지니까 나는 잔액 얼마만 남는다? 30만 남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재무상태표 계정인 어디에 가시면 선수 수익에 가시면 임대료 30만 원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총계정 원장도 똑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리일 거고 그리고 입금 시점에 선수 수익이란 부채 처리했다? 그러면 분기 차변은 동일할 거고 대변에 부채 계정을 정리했다는 얘기, 부채 계정을 우리가 만들어줬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부채를 증가시켰다. 그러면 선수 수익이 일단 먼저 생길 거예요. 며칠 날짜? 10월 1일 날짜에서는 그리고 60만 원이 떡 버티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12월 31일자에 가서 지난 3개월치를 우리 무엇하자? 우리 선수 수익을 정리시켜 주시고 수익을 무엇하시면 된다. 우리 발생시켜 주시면 된다. 그러면 선수 수익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선수 수익 30만 원 정리가 되고 이 정리된 30만 원은 임대료 계정에 대체가 됐다는 거죠. 됐을까요? 이런 원리로 계속 돌아다니는 부분. 그래서 이게 회계를 배우실 때 대체적으로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출하는 시점에 결산에 어떻게 정리하느냐 또는 받은 시점에 어떻게 처리해서 결산 때 어떻게 정리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내용이 달라지는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결과가 달라질 수는 없어요. 그러면 큰일 나죠. 그래서 우리가 회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다수이다라고 했을 땐 지금 받거나 주는 시점에 처리했던 부분이 결산에 정리하는 부분이 있다라면 결과는 동일해집니다. 결과는 동일해져요. 다만 지난 거 찾느냐, 지나지 않은 걸 찾느냐 라는 것만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부분. 자, 교재 예제 부분에 가시면 그래서 분계를 2개 하라고 드렸어요. 시험을 2개로 내고 있으니까. 자, 12월 31일 현재 영업의 수익 계정에 임대료가 있다. 그러면 왜 영업의 수익 계정을 줬을까요? 시험도 이제 전체적으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여러분 매출 계정 잡으실 때 조심하시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저는 사업자 등록증에 들어가서 봤더니요. 부동산 산업이라고 업태에 써 있고요. 종목에는 임대업이라고 써 있대요. 아, 이 사람은 상가를 임대하고 있구나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저는 사업자 등록증에 뭐가 되어 있다? 임대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임대업이에요. 사업이. 그럼 여러분 이 임대업이 받은 임대료는 무슨 계정에 들어가야 된다? 매출 계정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출 계정으로 가야 되고요. 근데 저는 일시적이다라고 얘기해요. 무엇을? 임대를.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은 사업이 아닌 거예요. 나 사업은 다른 거야. 근데 일시적으로 무엇하고 있다? 임대를 해준 게 있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부분은 매출이 아니라 무엇이다? 영업과 관련이 없는 거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영업의 수익이 되죠. 계정 과목이 다르거든요. 그럼 매출에서는 계정 과목 뭘 쓴다? 우리 임대료 수입 계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료 수입을 썼다. 이게 코드가 411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400번대 코드는 매출 계정이에요. 손익계산서 매출로 다 집계가 돼요. 근데 영업의 수익은 우리 뭐라고 얘기했었나요? 지금 보여지는 임대료 쓸 건데요. 이 부분은 코드 구간이 저 코드는 못 외워요. 영업의 수익은. 네, 제가 필요한 것만 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임대료는 900번대 코드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코드 구간 선택을 잘 해주셔야 되겠죠. 근데 이거 시험 문제 어떻게 냈냐면요. 출제자가 또 함정을 팠어요. 자, 지금 영업의 수익을 줬어요. 여기를 매출로 줘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411번 계정으로 회계 처리했어야 되는 거죠. 네, 그것도 진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뭘 얘기하는지 꼭 확인하시라. 과거에는 그냥 임대료라고 주면 다 영업의 수익 처리하는 문제만 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현실은. 그러다 보니까 시험도 현실에 맞춰서 자꾸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의 수익을 묻는지 아니면 우리 매출과 관련된 걸 묻는지 꼭 확인하셔서 처리하시라. 자, 영업의 수익 임대료 관련 기간 미경과분이 있다. 자, 기간 미경과라고 하는 건 차기 임대료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자, 5월 1일 주식회사 배움으로부터 1년분 2021년도 5월 1일부터 2022년도 4월 30일
그러면 1년치 딱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1년분 임대료 720만 원을 수취하면서 전부 수익으로 처리한 경우와 선수수익으로 처리한 경우로 구분해서 기말 수정분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계산은 무슨 계산? 월할 계산. 자, 저희 이번에는 수익으로 처리한 것부터 먼저 할게요. 수익. 자, 수익으로 처리했다는 건 임대료로 처리했다는 얘기겠죠. 됐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저는 일단 입금 시점을 추정해보면 무슨 부분? 차변에 뭐라고 썼을 것이다. 우리 현금 720만 원, 보통 예금 720만 원, 뭐 이렇게 썼겠죠. 차변은 돈 받은 거 쓰시면 되니까. 그리고 어느 변에? 대변에 임대료라고 쓰셨다는 얘기죠. 임대료. 그럼 여러분 수익 처리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전액 처리했습니다. 그럼 입금 시점에 수익 처리하면 저는 전체 기간 중에 누구 찾아라? 미경과를 찾아라. 그럼 여러분 미경과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이다? 우리 2022년도 언제요? 우리 1월 1일부터 2022년도 4월 30일까지가 지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미경과분을 선수수익이라고 하는 부채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1월부터 4월까지니까 몇 개월이에요? 4개월인가요? 그럼 12달 중에 4개월치만큼 선수수익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계산하시면 자, 일단 제가 이거 선급비용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계산할 때 앞에다가 내가 회계 처리할 계정 과목을 써라. 내가 선급비용을 정리할 건지 아니면 보험료에 대한 걸 정리할 건지 그래서 어떤 계정을 등장시킬 건지 그러니까 선급비용 같은 경우는 차변에 등장시키는 계정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수수익은 대변에 등장시키는 수익과 부채에 대한 관계니까 그 대변에 누구를 등장시킬 거냐라는 걸 쓰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선수수익을 등장시킬 거잖아요. 그래서 계산하실 때 뭐라고 써라? 선수수익은이라고 시작을 하셔라. 720만 원 곱하기 12개월 중에 4개월. 그러면 얼마가 나온다? 240. 자, 그러면 저희는 대변에 있었던 임대료 240만 원만큼 무엇하신다? 소멸. 그래서 우리가 결산을 하게 되면 수익이 또는 비용이 무엇되는 거, 소멸되는 것도 보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240만 원 소멸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그 금액만큼 대변은 선수 수익 240만 원 정리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리고 우리 그 다음에는 선수수익으로 처리한 경우. 자, 지금 저는 선수수익이라고 드렸어요, 여러분.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뭐라고 얘기하기도 한다. 점액을 부채로 처리한 경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써서 출제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저희는 돈을 받은 시점에 부채 처리한 것부터 보시면 되죠. 그럼 우리 누구만 보시면 돼요? 대변만. 차변은 달라질 게 없어요. 돈 받는 건 똑같을 거니까. 그래서 대변에 부채 계정인 선수 수익을 우리가 장부에 올려주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장부상에는 부채가 증가되어 있을 겁니다. 얼마만큼? 720만 원만큼. 그러면 우리는 5월 1일부터 다음 연도 4월 30일 걸 전부 다 부채로 잡아놨으니까 당기분은 수익으로 잡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찾아라? 경과한 걸 찾아서 수익으로 처리해라. 그리고 그 수익은 임대료로 처리하면 되죠. 왜냐면 분명히 내가 받은 임대료 중에는 이라고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러면 지났다라고 하는 기간은 2021년도 언제부터 5월 1일부터 언제까지 2021년도 12월 31일까지는 12월 31일 현재 지나온 거죠. 그러니까 경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몇 개월인가요? 우리 9개월인가요? 8개월? 우리 1, 2, 3, 4가 빠지니까 8개월이겠네요, 여러분. 네, 8개월. 제가 산수를 왜 이렇게 못할까요? 자, 그래서 8개월치만큼 임대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하러 가시죠. 그럼 저희는 여러분 대변에 어떤 계정이 등장해야 돼요? 임대료 계정이 등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 뭐라고 쓰고 시작하자? 임대료는 이렇게 시작하셔라. 그래서 720만 원 곱하기 12개월 중에 8개월치만큼. 그래서 계산했더니 얼마? 480만 원. 그러면 우린 대변에 과대계상되어 있었던 선수 수익을 무엇하셔라? 감소시키셔라. 그래서 부채를 감소시켜 주시고 우리는 대변에 임대료라고 하는 수익을 무엇해 주시면 된다. 우리 발생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 모두 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급비용, 선수수익은 두 가지에 대한 회계 처리뿐만이 아니라 계산 문제까지도 내요. 그래서 출제 빈도가 정말 높아요. 많이 풀어보시면 자주 나오는 문제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꼭 해결하실 수 있게끔 하시고요. 근데 현실에 가시면 말씀을 기존에 선급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실에 가시면요. 대체적으로 선급 비용 처리 잘 안 해요, 여러분. 네, 현실은 무슨 처리 더 많이 한다? 보험료 처리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비용 처리 더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미리 받은 돈이 있다 그러면 무슨 처리 더 많이 할까요? 우리 수익 처리 더 많이 하죠. 그리고 뒤에 가서 지나지 않은 처리를 더 많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 그게 더 많습니다. 자, 미지급 비용 가겠습니다. 자, 미지급 비용은 우리 자산의 개념하고 반대를 찾아보면 미수수익입니다. 자, 이것도 무엇의 관점이다? 아, 비용이 발생했다. 비용이 예상되더라 라는 것 때문에 들어온 부분. 그러면 미수수익은 뭐였을까요? 나는 수익이 무엇되었다? 발생되었다. 그러니까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놓고 봤더니 지금 수익이 발생되어 있는데 장부에 안 올려져 있더라. 자, 이만큼 받을 게 예상되는데 장부에 안 올려져 있더라. 이런 의미가 미수수익이었어요. 그럼 비용도 똑같은 얘기인 거죠, 여러분. 12월 31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결산일을 기준으로 무엇을 따져봤더니 아, 내가 지금 누군가한테 줘야 되는 돈이 있더라. 비용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분. 근데 그 부분이 장부에 무엇되어 있지 않다? 올려져 있지 않더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기간 종료 1에 무엇해라? 회계 처리를 해주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미지급 비용은요.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자, 비용은 무엇되었다? 비용은 발생되었다. 발생된 건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돈을 주는 날짜는 차기인 거예요. 차기에 지급이, 소위 말해서 차기에 뭐가 들어온다? 차기에 지급기일이 있다.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회계 처리할 때 무엇으로?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결산할 때 미지급 비용은 지금 줄 돈이 있다라는 건 안다. 그런데 내가 12월 달에 주는 돈이 아니라 1월 달에 주는 돈이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은행에서 돈을 빌려오면 이 차입금에 대한 뭐가 나가야 돼요? 이자. 근데 이자는 미리 받는 게 법적으로 맞다겠나요? 아니면 내가 사용한 기간에 대한 걸 뒤로 주는 게 맞다겠나요? 뒤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12월 7일부터 언제까지? 12월 7일이 아니라 1월 6일까지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언제 준다? 1월 6일 날 준대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 12월 7일부터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는 소위 말해서 7기의 비용이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7기의 비용. 그러면 다음 연도인 우리 10월 31일 다 볼 거니까요.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1월 6일까지는 8기의 뭐가 된다? 비용이 되거든요. 근데 이자는 6일날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줄 의무가 생긴 거죠. 그래서 12월 7일 거부터 12월 31일 거에 대한 비용을 차변에 쓰고 대변은 아직 줄 날짜는 도래하지 않았으니까 미지급 비용이라고 쓸게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미지급 비용과 미지급금을 꼭 구분해서 써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미지급 비용이라는 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발생된 비용의 지급일자가 지금이 아니라는 표현이에요. 차후에 들어온다는 부분. 그러면 미지급금이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가 될까요? 자, 미지급금이다라고 해서 들어오는 건 내가 돈을 줄 날짜는 도래했어요. 돈을 줄 날짜가 도래했는데 내가 돈이 없어도 돈을 못 줬어요. 그러면 미지급금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자, 제가 이자 얘기했지만 자, 문제를 이렇게 낸 거죠. 아, 회사가 급여를 줘야 합니다. 급여. 근데 이 급여가 몇 월 달 거? 12월분. 12월 귀속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귀속은 언제 거다라는 해당의 월을 얘기하는 표현이라겠죠? 귀속월이라고 합니다. 12월 귀속월. 이 월을 왜 두 번 쓸까요? 12월 귀속. 그러니까 12월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회사에 급여를 주는 날짜가 정해져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 회사는 이 급여를 말일날 준대요. 매월 말일에 지금. 그러면 12월 달 급여는 언제 나갔어야 됐을까요? 12월 31일이죠. 근데 회사가 돈이 없답니다. 그러면 회계 처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저희는 원래 주는 날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회사가 돈이 없어서 못 나가는 것뿐이거든요. 그럼 차변에 급여라고 쓰고요. 그리고 상대편엔 누굴 쓴다? 미지급금을 쓰는 게 맞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왜 알려드리는 거냐면 회계에 정해져 있는 계정 과목에 정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정의를 분리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산 세무 시험이 뭘 냈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미지급 비용에 들어가는 이자 비용이랑 급여를 같이 내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급여는 미지급금이 답이고요. 이자는 미지급 비용이 답이었던 거예요. 근데 전부 다 미지급 비용 처리하고 들었겠죠? 틀렸으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시험은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시험은 명확한 구분을 해야 채점이 돼요. 업무는 아니 미지급금도 유동부채고 미지급 비용도 유동부채인데 아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걸 혼재해서 써요. 이제 혼재해서 쓰시는데 실질적으로 명확한 구분은 있어요. 그래서 확정된 채무인데 내가 돈을 주는 날짜도 무엇했다? 토로했다. 그럼 여러분 12월 30일을 결산 시점에 우리 실제 12월 30일에 결산만 하는 게 아니라 12월 30일도 일을 하는 날짜잖아요. 그러니까 월급 줘야죠. 근데 내가 돈이 없어서 돈을 못 줬다는 거예요. 회사에 자금이 무엇했다. 나 부족해. 그래서 월급을 다음 달 2일 날 줘야 되겠어. 명절 세고 신정을 세니까. 자, 그래서 자금 부족으로 아직 못 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돈 주는 날짜가 도래했다 안 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미지급 금이라는 걸 쓰는 게 맞다. 그런데 이자는 원래 언제 준다? 저는 2022년도 1월 6일 날 보통예금 통장에서 자동이체 될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1월 6일 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줄 날짜가 도래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는 미지급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구분하는 게 원래 기준입니다. 근데 앞에서 왜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 시험 답안 이상하게 올라오는 거 있다.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5년 전 문제를 찾아보겠어. 5년 전 문제는 절대로 미지급 비용이 답으로 올라온 적이 없어요. 네, 아예 없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문제를 보러 보면 미지급금과 미지급 비용 같이 올라오는 거 있었죠. 여러분 뭐요? 카드대금. 그러면 카드대금은 기존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2월 1일부터 언제 12월 31일까지 사용을 한 부분. 그래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대금은 언제 나갈 것이다? 카드대금의 지출은 언제 나가고 있다. 자, 이 부분의 지출은 차기 연도 2022년도 1월 15일에 나갈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딴지가 걸려버리는 거죠. 무슨 부분? 그럼 여러분 제가 얘기했던 거랑 똑같잖아요. 뭐가 똑같아져, 여러분? 아, 일단 이때까지 사용한 건 차변에 누가 들어올 거고 어떤 비용인지는 모르지만 비용 계정이 죄다 들어왔더라. 그래서 비용 계정을 쫙쫙쫙쫙쫙 쓰시고 그리고 돈이 언제 나가요, 여러분? 차기 연도에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변에 미지급금이 아니라 무엇을 써도 미지급 비용을 써도 문제될 소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미지급 비용은 비용이 발생이 됐는데 돈을 줄 날짜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쓰는 계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미지급 비용이 맞죠. 내가 5월 달에 쓴 카드 대금은 6월에 나가고 6월 달에 쓸 카드 대금은 7월에 나가고 그러면 내가 차변의 비용 계정을 만드는 시점에 미지급 비용 계정 쓰는 게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의제기를 해버린 거예요. 수검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미지급금으로 처리했던 부분이 미지급 비용도 맞았음 처리가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카드 같은 경우는 다 비용 지출만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산도 취득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카드로 살 수 있는 거 많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자산을 사면 미지급금 쓰라고 그러고 비용이 아니니까. 그리고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미지급 비용이라는 답안이 두 개가 같이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현실은 시험은 그렇게 되고 있지만 현실은 카드와 관련된 부분은 미지급 비용은 보편적으로 잘 안 써요. 안 쓰고 뭘 쓰고 있다? 미지급금을 쓰고 있는 거죠. 이걸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카드와 관련된 부분은 상거래가 아니면 뭐로 가자? 미지급금. 왜냐면 카드인데 상거래다? 그러면 제가 재고자산을 팔았다? 재고자산을 사왔다예요. 그러면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쓰셔야 돼요. 네, 재고자산을 사고 파는 부분의 카드는 미지급금, 미수금 쓰시면 안 돼요. 네, 그거는 명확하게 틀렸음이 맞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것도 최근에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너네가 예전에
몇 회 기출문제 답안해 보니 미수금이 맞았다라고 해줬잖아. 근데 왜 내가 이번에 미수금 쓴 건 틀렸다고 하는데?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작년에 얘기를 했습니다. 아예 못을 박은 거죠. 앞으로 카드와 관련된 상거래는 모두 다 상거래 답안만 인정하겠다. 실수는 시험 주최 측이 잘못한 거예요. 네, 과거에는요. 카드로 일어나는 재고자산 사고 파는 것도 미수금, 미지금 답안을 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요건이 안 맞는 거예요. 회계상의 요건이. 그래서 무엇으로?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이 맞다로 답안을 이제 수정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출제할 때 출제위원들이 단서를 달고 시험 문제를 내는 거죠. 미수금 처리하라고. 그러면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헷갈리는 거예요. 미수금이 맞아? 외상매출금이 맞아? 미지급금이 맞아? 외상매입금이 맞아? 이게 헷갈리는 거죠. 근데 상거래는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이 맞습니다. 그래서 미수금, 미지급금은 쓰지 마세요. 네, 쓰지 마세요. 그리고 작년에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번만 인정하겠다. 자기들이 실제 문제를 낸 게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몇 회 기출하고 거론까지 있기 때문에 반박을 못해요. 그렇게 되면 시험 주최 측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 정확하게 그건 선을 긋고 가세요. 그리고 저희는 카드는 무조건 다 뭐로 가자? 미지급금으로 가자. 네, 그렇게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자산을 사든 비용 지출이 있든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고 업무도 그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리고 카드 얘기 나왔으니까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우리가 결산하는 시점에 반드시 무슨 구분 잘 해주셔라. 사용한 카드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카드 내역서 쫙 피시면 뭐가 보여요? 사용한 날짜가 보이겠죠? 그러면 저는 그냥 쉽게 가려고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대금 결제가 다음 달 15일이에요. 이렇게 드렸지만 모든 분들이 카드 대금에 대한 청구의 정리가 이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뭐냐면 나는 당월이라는 부분을 쓸게요. 당월 며칠부터 이미 16일부터 사용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나는 차월 언제까지 15일까지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나는 언제 차월 뭐 27일 날 무엇한다? 결제한다. 27일 결제. 자,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회사도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 경우는 더 조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게 12월 달이 되면 12월 달에 카드 대금 청구서가 오면요. 12월 6일부터 언제까지 1월 15일까지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나는 카드 대금 언제 1월 27일 날 뭐가 된다? 결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청구서를 쫙 피면 여기 날짜가 쫙 나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선을 그어야죠. 그렇죠? 선을 그어서 언제?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건 지금 제가 기수로 구분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때가 5기였대요. 그럼 이 부분은 5기의 비용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1월 1일부터 언제? 우리 1월 15일까지 쓴 건 6기의 비용이 돼야 되겠죠. 이거 정확하게 구분해서 하실 거. 세무조사 때 여러분, 우리 회사가 문제가 있어서 나오는 조사. 그거는 표적조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 건 문제가 있어서요. 아예 그건 먼저 집중적으로 봐요. 그런데 우리가 랜덤 조사가 있어요. 그냥 뺑뺑이 돌리는 것처럼. 우리 왜 아이들 중학교 가거나 그러면 뺑뺑이 돌리잖아요. 고등학교 갈 때 뺑뺑이 돌리잖아요. 그 뺑뺑이 돌리는 것처럼 저희가 그냥 당첨이 된 거예요. 너네 세무조사 선정이 됐으니 이번에 세무조사 하자. 그럼 일주일 정도를 보편적으로 받는다. 또는 길게 뭐 15일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온 경우에는 저희 회사에 뭐 뭔가 문제가 있어서 나온 표적조사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그들이 실제 업을 봐요. 그러면 조사관들이 여러 회사를 다녀봤잖아요. 그러면 그 업이 갖고 있는 특수성을 알거든요. 그럼 벌써 리스트화 시켜서 갖고 나와요. 뭐뭐뭐 보겠다고. 그러면 그리고 랜덤 조사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회사를 가면 접대비 원장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접대비를 보면서 이상한 건 없는지. 근데 접대비만 볼까요? 복리후생비 같이 볼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그런 거 같이 보고 그리고 이런 카드 대금 청구 부분에 대해서 회계 처리가 자꾸 오류가 범하는 걸 알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결산 때 했던 12월 때 거 무슨 부분? 카드 대금에 대한 거 12월과 해 넘어가는 것만 딱 비교해보면 알죠. 근데 얘는 잘못했네. 1월 27일 카드 대금 나갈 때 전년도 거 다 비용 처리했고 그럼 그 전에도 그렇게 했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게 뭐냐면 세금에 대한 부분이 그 해당되는 사업연도에 들어가서 비용 처리가 되고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다 뒤죽박죽 섞여 있다는 얘기거든요. 인정이 안 돼요, 여러분.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처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다 수정신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세금이 이제 어느 해는 적게 내고 어느 해는 많이 냈다 나온 부분이 있겠죠. 그럼 많이 난 해는
돈을 돌려받아요. 적게 낸 해는 가산세를 내셔야 되거든요. 또 어떡하실 거냐는 거예요.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처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지급 비용은 결산 때 하시는 업무인데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고려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됐을까요? 자, 실무 사례 보겠습니다. 2021년도 6월 1일 1년 만기 차입금 100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입금을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은행 가서 나 돈 빌렸어. 아는 지인한테 돈 빌렸어. 이런 얘기겠죠. 자, 이자율은 연 6%이고요. 월 할 계산할 거고 이자 지급 시기는 만기일에 일시 지급하겠대요. 여러분 시험만 이렇죠. 네, 우리가 대체적으로 1년치 이자를 한 번에 내는 경우는 없고 무슨 계산한다? 우리 대부분 한 달씩 정리하는 경우도 거의 대부분 또는 가끔 큰 금액들에 대한 건 3개월 정리로 약정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3개월 정리. 그래서 일할 계산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일할 계산 안 할 수가 없고요. 자, 우리는 만기해 주겠다라고 했으니까 계산은 편하죠. 1년치 이자 계산해서 12달 중에 몇 달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니까. 자, 차입금이 입금되는 시점에 저희는 1년 만기 차입금 100만 원이 보통 예금에 입금됐다는 분개를 하겠죠. 그래서 차변에 뭐 써주시고요. 보통 예금 100만 원, 대변에 단기 차입금 1년 만기니까 당연히 단기 차입금이 맞겠죠. 그래서 100만 원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뭐 이런 부분의 분개는 크게 어려울 건 없죠. 그리고 2021년도 12월 31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우리 회사는 회계 기간은 202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회계 기간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6월 1일에 무엇을 은행에서 1년 만기 차입금을 빌려왔다. 그리고 그 기간은 금년도 6월 1일부터 다음 년도 5월 31일까지에 대한 부분이다. 그러면 우리는 만기의 이자를 일시에 주겠다고 했어요. 그럼 1년치 이자는 다음 연도 5월 31일에 일시 나가겠죠. 근데 문제는 12월 31일 결산 일을 놓고 봤을 때 뭐가 발생이 되더라. 우리 발생주의에 의해서 단기분만 뭐가 돼야 된다. 이 부분에 발생된 이자는 여기로 들어와야 되고, 그러니까 단기에 발생된 건 단기에 이자로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차기에 발생된 건 차기에 이자로 들어가야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 언제 5월 31일자에 1년치 이자가 나간다고 해서 지금 차기의 이자 비용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발생주 위에서 반드시 정리해 주시라. 무슨지 아시겠죠? 그럼 12월 31일자에 우리 단기분에 대한 경과분에 대한 거를 무엇하셔라? 계산하셔라. 계산하셔서 이자 비용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시고 그리고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에 아직 못 준 돈이라는 거 정리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경과된 건 이자 비용이라는 거 정리만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저희 사실상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자, 단기 경과 일수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 월할 계산하기로 했으니까 몇 개월이다? 7개월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7개월치에 대한 이자를 계산한다. 그럼 차입금 얼마 빌려왔다? 우리는 100만 원을 빌려왔었죠. 그래서 100만 원 곱하기 이자는 연이자율 몇 프로? 6%였습니다. 자, 경과 일수는 우리 전체 빌려온 거. 여러분 왜 제가 이거 전체로 자꾸 강조해 드리냐면 니네는 만기에 무엇하겠다? 일시로 내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업무에 가시면 왜 제가 업무 얘기를 하면서 일할 얘기를 자꾸 강조하냐면 아까 제가 12월 5일부터 6일부터 5일이었나요? 일단 6일로 그냥 썼으니까 6일로 갈게요, 여러분. 6일부터 나는 1월 5일까지에 대한 이자를 언제? 1월 5일 날 낸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지금 뭐로 계산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12월 6일부터 1월 5일까지 날수 세실 수 있죠. 그럼 12월 달은 31일까지네요. 31일에서 앞에 5일 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 플러스 5를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31일이었네요. 그러면 지금 31일 중에 며칠이 되는 것이다. 우리 지금 여기 31일 중에 이 부분에 들어오는 일수만큼만 계산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일할 계산에 대한 부분을 하실 때 365일분의 며칠이란 계산으로 갈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현재 계산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전체 기간 중에 며칠만 들어오냐라는 부분도 따져보셔야 돼요. 돈이 나가거나 돈을 줘야 되는 관점. 근데 이 경우 같은 경우 내가 돈을 줘야 되는 관점이니까 사실상 31일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자율이 연이자율이니까 1년치 365일 중에 12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되는 일수만큼만 여기다 올려주시면 돼요. 근데 내가 주었을 땐 또 달라요.
주었을 때는 한 달치 줬잖아요. 그럼 31일 중에 며칠씩 이렇게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항상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1년 막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네, 근데 저희는 여기가 12개월이 들어오는 건 한꺼번에 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이 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12개월 중에 7개월치만 단기분이 됩니다. 그거를 뭐로 처리해라? 부채. 그 부채 계정보다 미지급 비용 요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분기하러 가시면 저희는 결산 시점에 계산했던 35,000원을 장부에 올려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단기 경과 일수에 대한 이자 35,000원을 계상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차변의 이자 비용을 무엇해 주시고 발생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대변의 미지급 비용이라는 걸 정리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지금 잘못 썼네요. 여러분, 요거를 제가 구태여 쓰겠다라면 요 자리에 갔어야 되는 게 더 맞는 얘기죠. 그래서 비용의 발생 또는 예상이라고 해서 요 부분에 35,000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미지급 비용 35,000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차기 연도에 가시면 실제 이자를 주는 날짜가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만기 날짜가 며칠이죠? 5월 31일. 그럼 차기 이자 지급은 5월 31일자에 무엇하겠다? 갚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2022년도 5월 31일자에 내가 빌려온 100만 원도 갚고 이자도 갚을 거예요. 이자는 지금 현재 고정금리네요, 여러분. 그죠? 100만 원 그리고 곱하기 무슨 연 6% 요거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그랬더니 얼마가 나왔다? 6만 원의 이자가 나왔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 이 6만 원의 이자가 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 이제 정리하실 때 내가 원금 100만 원과 이자 6만 원을 한꺼번에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어요. 그러면 대변의 보통 예금은 106만 원을 감소시키겠죠. 자, 그거 쓰시고 차변에는 우리 돈 빌려왔을 때 대변에 단기 차입금 써놨었잖아요. 네, 그 단기 차입금 무엇한다? 상계 정리. 그리고 이자 비용 6만 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기에 정리했던 부분과 단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구분하셔라. 그럼 전기에 미지급 비용 얼마 정리해놨어요? 35,000원. 그럼 그 35,000원을 상계 정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상계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단기에 해당되는 몇 개월치 우리 7개월 뺀 나머지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만큼 25,000원은 이자 비용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 전부 다 이자 비용 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정리 잘 하실 것. 그래서 그런 실수를 범했던 분들이요. 결산할 때 가면 미지급 비용이 장부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지급 비용 더블 클릭하시면 장부가 후루룩 열리거든요. 학계전의 지산표에서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근데 미지급 비용이 전년도에서 넘겨받은 자료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년도에 넘겨받으면 뭐라고 써있다겠죠, 여러분? 전기 2월 이렇게 써있잖아요. 다음 연도 넘겨준 건 뭐예요? 차기 2월이라고 할 거고요. 그럼 전기 2월 자리에 금액이 있는데 중간에 없어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중의 분기가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무엇 하시라? 이 35,000원이 왜 안 없어졌는지.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대체적으로 없어지는 게 보편이에요. 다만 그게 저희처럼 35,000원이 한꺼번에 없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걸 나눠서 없앨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검토를 좀 해보시고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 그러니까 결산 때 여러분들이 성급 비용 계상을 우리는 하고 있다. 선소수익 계상을 하고 있다. 미지급 비용 계상하고 있다. 미수수익 계상하고 있다라고 하면 결산하실 때 전기에서 넘겨받았던 부분이 정리도 제대로 했는지도 결산 때 꼭 확인하세요. 근데 그걸 습관으로 갖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 시험 문제가 뭐냐면 어디까지밖에 안 낸다? 여기까지밖에 대부분 안 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산할 때 매일 미지급 비용만 만들어내는 거래요. 근데 없애는 거 신경을 써야 되는데 없애는 걸 신경을 안 쓴다고요. 시험에서. 그리고 시험에서 이걸 낸 적이 있어요. 죄다 틀리고 나와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많이 내줘야 우리가 인식을 하거든요. 아, 이거는 정기대가 결산할 때 미지급 비용 계산하지? 아, 그거 금년대에 무슨 부분? 아, 나가는 시점이 있어서 그때 정리한 거구나. 내가 6만 원의 이자가 나가지만 단기분 이자가 아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전기분 이자도 단기에 지출하는 시점이 도래했으니까 나갈 거란 얘기거든요. 그런 문제를 계속 내줘야 실제 이게 공부도 되시고 그게 업무에도 적용이 되는데 실제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보시면 결산 시점 문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마세요. 차기 연도에 지출되는 시점에 반드시 무엇 하셔라? 전기분 상기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 얘기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부연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앞에서 여러분 무슨 얘기 했었냐면 미수수익 계상할 때요.
미수수익 계상할 때 우리 이자라는 부분을 미수수익으로 이자 수익에 대해서 미수수익으로 장부에 올려준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부분이 회계는 무엇하고 있고요. 회계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회계 기준은 저 필수라고 쓸게요. 필수입니다. 그런데 세법은 이 부분 인정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세무조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확인하는 걸 해보세요라고 했어요. 수업은 거기까지 하고 끝냈을 거예요. 그래서 세법은 인정이 안 됩니다. 불인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회사 규모에 따라서 회계 기준에 맞춰서 회계 처리라고 세무조정에서 그걸 다 잡아야 되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FM대로 배우는 거라고 했고요. 근데 중소기업은 이 세법에서 불인정되는 걸 잡는 게 너무 일이 많아져요. 그래서 중소기업은 세법을 슬며시 가져다가 본인들이 알고 있으면 야 결산 때 하지 마라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얘기도 해드렸던 게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배운 대로 가는 게 맞아요. 그게 FM입니다. 그리고 회사에 가셔서는 따져보세요. 왜 안 하는지. 자, 그렇게 가는 부분인데 이건 이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자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자 비용에 대한 미지급 비용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미지급 비용에도 들어올 수 있는 건 많습니다. 미지급 비용에도 들어올 수 있는 건 많다. 근데 그중에 이자 비용. 자, 그러면 이자 비용을 결산하는 시점에 차기에 지급해야 되는 걸 단기분에 해당되는 것만큼 미지급 비용 계상을 했다. 자, 그럼 이 부분도 회계 기준은 꼭 해야 되는 거냐? 네, 해야 되는 겁니다. 필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겠죠? 자, 그럼 세법에서 인정하느냐? 네, 회계 처리가 되어 있으면 인정합니다. 결론적으로 세법은 비용 인정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세법은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수익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수익으로 인정 안 해. 그럼 여러분 수익으로 들어와서 이익을 발생시키는 돈이란 표현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입금이라고 해요. 그리고 회사에 손실을 발생시키는 돈이라고 해서 손금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비용을. 그래서 얘는 입금 불인정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불산입이 된다라는 거고요. 이걸 확인해 보시라는 거고. 그러면 이거 언제 수익 잡아요? 돈 받을 때 잡아요. 현금주의로 갑니다. 세법에서 현금주의로 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미리 땡겨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 여러분 은행에서 이자 받으면요. 원천징수한다겠죠? 근데 그 원천징수가 문제가 돼요. 그러면 지금 원천징수로 돈을 받을 때 원천징수가 되면 법인세를 14% 뗐는데 내가 작년에 이거를 신고해서 법인세를 냈다? 그럼 여러분 똑같은 금액의 세금을 2번을 떼요. 그거 해결하려면 머리가 서로가 복잡한 거죠. 기업도 어렵고 국가도 그걸 다 잡아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일이 많아지죠. 그래서 아예 세법에서 야 그거 너네 원천징수 대상이잖아. 그러면 돈 받을 때 해. 이렇게 규정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자 수익이 그렇게 규정이 정해져 있어서 입금을 안 잡습니다. 자, 그런데 이자 비용은 제가 은행에 주는 이자잖아요. 원천징수 안 하거든요. 그쵸? 근데 그냥 은행에 이자 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장부에 회계 기준에 맞춰서 장부에 이자 비용을 미지급 비용으로 정리해놓고 들어오면 그걸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송금 산입이 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거는 업무 때문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세무 1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거 교재 있을 겁니다. 어떤 교재를 사서 보시든 없다라고 하면 그 교재가 이상한 겁니다. 무조건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건 시험 문제 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전산 실무 자체로도 문제가 내요. 업무자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는 문제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일하러 가실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들어보고 가시면 일할 때 들려요. 근데 한 번도 안 들어보시면 어려워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개입시키지 않는 게 되게 많아요. 네, 개입시키지 않는 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부분 가겠습니다. 자, 10월 1일 우리은행으로부터 5천만 원을 연 이자율 6%로 12개월간 빌려왔다. 자, 그래서 차입의 기간은 2021년도 10월 1일부터 2022년도 9월 30일. 자, 이자는 12개월 후 차입금 상환 시 일시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리고 결산 분개해달라고 되어 있고요. 월할 계산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 6%. 그리고 일시를 준대요. 그러면 금년도 거만 미지급 비용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계산하시면 되니까 미지급 이자는 5천만 원 곱하기 6% 곱하기 12달 중에 우리는 언제 것만 지난 것으로 본다. 우리 금년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래서 몇 개월? 3개월치가 경과된 부분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12개월 중에 3개월 분 계산해서 우리 결론 내시면 되죠. 그러면 5천만 원 곱하기 6% 12분의 3 하시면 75만 원이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분개하시면 되는 거니까 차변의 이자 비용 75만 원. 그러면 비용 발생시켰죠. 그리고 대변엔 미지급 비용 75만 원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엔 회계도요. 이런 계산 문제를 냅니다. 예전에는 그냥 미지급 비용 얼마가 발생이 되니까 회계 처리해 이렇게 줘버렸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다 계산기를 눌러서 75만 원 계산하고 회계 처리를 하는 부분으로 추세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전산 쪽이 조금 더 어렵게 내는 것 같아요. AT는 FAT까지는 계산 문제를 잘 안 내더라고요. 오히려 계산해주는 경우가 더 많았었던 거로 기억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유동부채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뭐 들어가면 될까요? 비유동부채 들어가시면 되겠죠.